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티카우스입니다. 오늘은 12월 오늘이 며칠인가 생각이 안 나네. 12월 15일이고요. 안티카우스 100일 챌린지 시작한 지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1박 2일로 우리 치유농업 연구에 워크샵을 다녀왔어요. 모항 해나루 가족 호텔에서 가족 호텔에서 했는데요. 거기가 바닷가가, 방에서 보면은 바다가 그냥 앞에 있는 바다가 완전히 보이는 오션 뷰여가지고 정말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17명이 모여서 1박 2일을 했어요. 했는데 서울에서 저기 강동규 박사님이 그 치유농업에 대해서 저희 교육을 시켜주신 분이거든요. 네, 강동규 박사님하고 유현주 박사님 두 분이 그때 다니시면서 교육을 했는데, 유현주 박사님은 못 오고 강동규 박사님이 서울에서 그 빗길을 뚫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이제 김제시 치유농업의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이제 전부 다 얘기하고, 올해 치유농장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약간의 이제 늦게까지 토론을 하고, 또 저희는 연말이면 1인당 하나씩 그 자기 농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자기네 뭐 공방에서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선물로 하나씩 가져와요. 그래서 그걸 뽑아서 선물 교환을 하거든요. 교환을 해서 서로 그 남이 가져온 선물을 내가 가져가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이번에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치유농업 연구회 회장인데, 올해 제가 특별한 선물로 뭐를 했냐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게 개설이 된 지 처음으로 제가 지금 너무 에어컨을 틀었더니 너무 더워서 제가 히터를 잠깐 끄겠습니다. 달러북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 전에 어디를 회의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 선물로 달러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 별것도 아닌 1달러짜리 10개를 이렇게 달러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가격도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고 이게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이번에 사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게 봉투가 황금색이 있고 블루가 있고 뭐 또 약간 좀 다른 색이 있고 그래요. 근데 황금색으로 해서 제가 준비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엄청 좋아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에게 이제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에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지금 모임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불이 나게 와서, 원래 이제 모임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또 3, 4, 5 차집을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하는데,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 관계로 차를 마시지 않고 차를 포기를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부채를 만든다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김은경 대표님 표, 경이로운 대창표 레몬차를 제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거의 1시간씩 하다 보니까
중간에 되게 목이 마르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거 방송하다가 나가서 물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레몬차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은경 대표가 자기 방송을 할 때, 예, 정무성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부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몬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하는데,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잔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부채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부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채가 이제. 오늘 이 부채가 오늘 제가 만들어 볼 부채예요. 이거는 이제 조개부채라고 해가지고, 예, 레몬차 되게 맛있고 좋아요. 또 피로 회복에도 되게 좋고, 눈말림 여전히 출석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채가 있어요. 지금 이제 부채 계절은 아니잖아요. 부채 계절은 아닌데, 이 아파 부채는 뭐가 좋냐면은, 계절이 아닌 때는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걸어서 장식을 해놔요. 여기가 달렸잖아요. 장식을 해놓다가 여름에는 하는데, 제가 이제 이 큰 부채는 그닥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가지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요거에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소형이라 이렇게 여자들 웬만한 가방에는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미니 부채, 이런 부채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부채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약간 멋스럽게 하는 게 있고, 얘도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부채는 이제 약간 좀 장식용으로 이렇게 상당히 작품성이 있는 부채입니다. 예. 예, 우리 연명 대표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여기를 보실 그 시간이 다 생기셨대. 아이는 좀 괜찮다니 다행이에요. 좋아지고 있다니. 어저께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도 세상에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그 틈에 그냥, 은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부채가 있고요. 그 틈에도 그렇게 꾸러미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옛날에 거의 작품 수준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도 되게 좋은 산자고 꽃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부채가 있어요. 이런 부채는 이제 가지고 다니기가 이제 접어서 접이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좋죠. 예. 제가 뭐 굳이 선호하는 부채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것을 체험할 때 이것을 꼭 해달라는 그런 팀이 있어요. 접이식 부채 가지고 다니기가. 그리고 또 이것도 이렇게 걸어 놓다가 그냥 가지고 다니면 붙일 때 약간 좀 엣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더워요. 그래서 부채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쁘죠? 그냥 부채일 뿐인데 여기에다가 꽃을 몇 개만 놈으로 해서 그냥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상품을 명품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제가 이제 그게 제 슬로건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상품을 사다가 내 손을 거치면 명품이 되는 그런 세계를 제가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일단 먼저 홍보부터 한번 할게요. 제가 부채를 아파를 하는 기간 동안 그냥 20번까지, 오늘이 지금 13번째인데요. 예, 고 부가가치. 예, 김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번까지 출석을 잘 하시는 분한테 이런 에코백, 이거 아파로 만든 에코백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가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파에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꽃을 모으다 하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꽃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수국꽃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지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 가방을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홍보였습니다. 우와, 분봉님 가능성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 부채를 한번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특별한 솜씨가 없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데 지금 여기가 좀 약간 이래서 제가 놓고 하지만 하고 나서 근데 이제 이게 여기를 보시면 부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거꾸로 보이시니까 이렇게 생기셨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꽃을 심을 때나 작품을 할 때나 간에 이게 왼쪽이 높거나 그런 쪽이 왼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왼쪽에 있어야 안정적이거든요. 이제 뭐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꽃꽂이를 할 때도 지주를 반드시 왼쪽에다 세워요. 왼쪽에 키 큰 거를 세우고 좀 덩치 있는 것을 왼쪽에다 세워요. 나무를 심을 때에도 왼쪽에 큰 나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작은 나무 이렇게 심어야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거슬리지 않고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쪽은 좁고 이쪽은 좀 넓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쪽이 메인이에요. 여기다가 일단 중심 꽃을 놓을 거예요. 예, 왼쪽에다가 놔요. 꽃은 이렇게 말려서 이거를 진공 포장을 해 놓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제 진공 포장을 다 이제 나중에 양이 많아져서 다 할 수가 없으면 이제 이거를 그냥 보관 봉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보관 봉투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부채 프레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꽃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핀셋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풀을 찍어 바르는 이게 사실은 뭐냐면 그 여성분들 그 눈 화장 고치는 눈말림 그 속눈썹 파마했잖아요. 마스카라 할 때 어디 그 핸드백에다 가지고 다니다가 이 눈썹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이거를 이 풀을 찍어서 쓰는데 이쑤시개로 풀을 찍어서 써도 되지만 이쑤시개는 끝이 너무 뾰족해 가지고 막대기 수준이에요. 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다이소 가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붓은 아니고 끝은 붓이에요. 끝은 붓이에요. 끝은 붓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막대기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쓰고 이제 다 하고 나서 이 코팅지로 마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이런 평면 부채는 코팅으로 마감을 해줘요. 근데 이 부채는 접잖아요. 접는 부채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는 코팅으로 하면은 이게 접으면은 이게 안 돼요. 코팅지는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감을 뭘로 하냐면은 접착 한지로 해요. 한쪽에 이렇게 풀이 본드처럼 묻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얇게 바르면은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만 마감을 할 때는 한지로 해줘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 코팅지로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을 하나하나 앉히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꽃을 보시면은요, 꽃을 집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집으시면 안 돼요. 항상 손을 집을 때는 기본 중에 기본이 이 핀셋으로 꽃을 집어야 돼요. 핀셋으로 꽃을 집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델피늄이라고 하는 꽃이에요. 델피늄이라고 해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굉장히 청보라색으로 노영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노영님 열혈 시청자가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델피늄이라는 꽃인데 얘는 물을 올리지 않고 그냥 자연색으로 말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색 바램이 있기도 하지만 아파는 색 바램이 있어도 괜찮아요. 붓꽃 아니요. 붓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붓꽃보다는 훨씬 1년생 아니에요. 다년생이에요. 다년생인데 얘가 이 델피늄이라는 꽃이 은근 키우기 힘들어요. 저도 별로 성공을 못하는 꽃이에요. 얘가 다년생인데 이거 델피늄만 잘 키우는 사람은 또 잘 키우거든요. 근데 은근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얘가 여름에 장마 때 많이 죽더라고요. 습에 약해요. 그래서 이 델피늄이 보라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핑크색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핑크색 있죠? 예, 핑크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꽃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수국이에요. 수국도 보라색이 있고 그 다음에 청색이 있어요. 수국하고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진짜 작품이 아니고 체험을 할 때 많이 일반 야생화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델피늄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나라 야생화가 아니라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얘는 수입종이에요. 수입에서 들어왔어요. 그래 키가 아주 큰 것은 1m까지 커요. 1m까지 크는데 밑에서부터 쭉 꽃이 이렇게 펴요. 근데 굉장히 존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고 풀 종류에서 꽃이 피는 건데 굉장히 존재감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한 무더기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보라색하고 핑크색. 근데 이제 주로 보라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보라색을 많이 심죠. 그래서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풍선 덩쿨, 그 다음에 얘는 고비잎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수를 놓아 보겠습니다. 꽃을 한번 놓아 볼게요. 이 꽃을 놓을 때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갖고 딱 붙여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한번 놔봐야 돼요. 여기다가 일단 작품을 할 때는 항상 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놔봐요.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한번 놓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한번 놔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대충 놔봐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 이 넓은 쪽에 델피늄 수국 자리 잡아 무성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게 이제 메인이거든요. 메인 꽃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메인이 잘 들어가야 이제 나머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거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건 거꾸로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꽃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50본드를 쓰시면 돼요. 50본드인데 50본드도 201이 있고 202가 있고 205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접착력이거든요. 근데 205를 쓰시면 돼요. 가지고 이제 이거 뭐 철물점에 가도 있고 이제 이런 풀은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이제 만약에 이제 저기 할 때는 이렇게 적은 거를 사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제 큰 거를 사서 이런 그릇에다가 나눠서 목공풀인데 그냥 50본드라고 해요. 이게 나무를 붙일 때 쓰는 풀이에요. 목공본드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50본드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냥 철물점에 가서 50본드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줘요. 예. 50본드. 50본드라고 해요. 근데 목공용 본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꽃이 붙었어요.
보이시죠? 네. 그런 다음에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꽃이 있는 데는 줄기가 예, 친환경 목공 본드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몸에 직접적인 이제 물론 코로 냄새를 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손에 닿지 않고 우리가 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철물점에서 사요. 굳이 친환경 본드는 사지 않아도 돼요. 이거 잠깐 쓰는 데는 뭐 하루 종일 쓰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꽃이 들어가면 이제 줄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줄기가 들어갑니다. 줄기를 들어가는데 줄기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짚다가 근데 끊어져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끊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 떼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라인에 따라서 선이 얼마나 예쁘게 돼 있냐에 따라서 작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쪼개줘요. 쪼개줘가지고 이렇게 풀을 이렇게 군데군데 잘 이어 붙이면 돼요. 이거를 군데군데 풀을 붙여갖고 여기를 라인을 일단 놓아줍니다. 일단 제가 한번 놓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이 라인은 왜 붙이냐면 이제 이 라인을 따라서 이 꽃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라인을 따라서. 왜냐면은 이 꽃이 아무 데나 가서 떡 있으면은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들도 이쪽 가에다가 다 이제 잎으로 장식을 해줄 거거든요. 노영님 눈이 즐겁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나머지 잎을 가지고 이제 이쪽에다가 살짝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씩 떼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떼서 장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작품들은 막 그렇게 막 섬세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갖다가 툭툭 붙이면 돼요. 고민을 이런 거 작품하면서 고민을 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이거 만들기 엄청 쉬워요. 이거 뭐 30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은 뭐 기술자니까 그러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초보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부채 수업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부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그 꽃만 있을 때하고는 손으로 떼어내면 부서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 고비가 약간의 그냥 바슬바슬한 그런 꽃이 아니고 약간의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단단했다고 해야 되나 좀 질겨요. 약간. 그래서 그렇게 잘 부셔지지 않아요. 예쁘죠? 김미경님 오셨어요? 예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있는 대로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이제 빈 공간에다가 왜 그러냐면은 항상 꽃잎은 그 녹색 잎에 둘러싸여 있어야 꽃이 그 제 역할을 해요. 그냥 이 꽃만 있으면은 그다음 예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고 주제가 있으면 부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제와 부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보세요. 달라졌죠? 아까하고는. 이 파란색이 있음으로 해서 이 꽃이 엄청 많이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얘를 반절로 떼어가지고 나비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반절을 떼어서 붙이면 나비가 되는 것이고 이걸 하나가 붙이면은 그냥 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얘는 하나를 제가 여기다가 꽃으로 하나 붙여놓고 이 두 개는 나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꽃잎이 여기를 이렇게 하나 붙이면 아까 이게 하나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또 확 다르죠. 얘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꽃을 하나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하나 남아 있는 꽃을 가지고 라인이 섭섭하니까 좀 몇 개만 제가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이제 우리가 이런 작품을 만들 때는 거의 이제 체험이나 이런 걸 가면은 꽃은 한정이 돼 있어요. 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꽃을 다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뭐 체험 단가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 꽃 하나만 더 주세요 한다고 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꽃은 저기를 하는데 이제 남은 잎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제가 이걸 뭐 돈을 주고 산다던가 그러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제가 많이 말리거든요. 말리기 때문에 이제 여분의 꽃이나 라인을 이제 놓았다가 더 쓰실 분들은 이거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더 쓰시는 분은 더 쓰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굳이 안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금 더 꽃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송이에서 이제 이건 팁이에요. 이 한 송이에서 한 장씩 떼요. 잎을 한 장씩이나 두 장씩을 잎을 이렇게 떼요. 이렇게 떼가지고 이거를 붙이면은 봉우리 꽃이 되는 거예요. 꽃봉오리가 그냥 메인 꽃이 꽃잎이 큰 것만 있는 것보다는 이 봉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게 훨씬 또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아까 이것만 있을 때하고 이 메인 꽃만 있을 때하고 이 봉우리가 있을 때하고는 또 분위기가 되게 다르죠.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봉우리 활용을 많이 하시면 꽃 이 한 송이를 딱 붙이는 거 하고 이 한 송이를 아껴서 떼어가지고 봉우리로 쓰는 거 하고 활용을 하는 거 하고는 이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요. 그게 이제 그 아파를 하는 사람들의 저는 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봉우리를 제가 몇 개를 붙여 볼게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또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저는 이제 봉우리 활용하고 이 라인 활용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되게 좀 더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멋스러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거 잘라놨던 이거를 나비로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나비는 원래 이제 이 꽃을 가지고 나비를 만들어요. 꽃을 가지고 나비를 만드는데 이 나비를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되게 좀 힘들어요. 이거는 힘들어 해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제 하기로 하면 이게 나비를 얼마만큼 정교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느냐 그 차이인데 이거 이제 여기 이 부채에다가
나비를 막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나비거든요. 나비인데 그냥 꽃만 붙인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라인을 하나 살짝 넣어놨더니 이게 그냥 진짜 나비 같잖아요.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부채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부채는 다 완성이 됐고 이거를 이제 한 번씩 털어줘야죠. 왜 털어주냐면은 반드시 털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이렇게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들어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털어줍니다. 털어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코팅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있으면 선명하고 예쁘기는 해요. 예쁘기는 한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꽃이 손상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는 반드시 어떠한 꽃을 놓든 간에 이거를 해줘야 돼요. 금방 예쁜 부채가 됐잖아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제가 이제 이 방법만 알면은 이거를 저처럼 하지 않고 이 꽃을 가지고도 제가 이제 이거를 하라고 해요. 제가 이제 샘플을 이거 보여주면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꼭 하세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꽃을 어떤 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지그재그로 놓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파를 하는 것을 딱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지금 밝고 쾌활한 상태구나.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가 매우 심란한 상태구나. 또는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구나. 차분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약간의 우울감이 있구나.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또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마감만 하면 되거든요. 마감하는 방법 하기 전에 참 멋있겠네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이것도 하나 이 컵에다가 이제 그 아파를 앉히는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차를 다 마시고 나면은 아주 신박한 게 또 하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차를 한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감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이 아파는 다 해놓고 나서 마감을 하다가 작품을 버리는 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 꽃에다가 전부 풀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가운데다가만 딱 붙여가지고 이게 고정만 시키면 돼요. 그러지 여기를 굳이 막 다 여기다 풀을 붙여가지고 아파를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마감을 하는데 이제 초보자들은 보통 한 사람은 이거를 딱 잡아주고 한 사람은 이게 코팅지를 붙이고 해갖고 이제 2명이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해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떼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망설이면 안 돼요. 여기를 붙일 때. 망설이면 안 되고 한 번에 이렇게 밑에를 어디 떨어지지 않게 딱 맞춰갖고 딱 이렇게 붙여버리면 돼요. 자,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이것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제 딱 이게 지금 딱 붙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냐면 이 판에 지금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코팅지잖아요. 코팅지가 이렇게 딱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밀대로 한번 밀어 주시면 돼요. 밀대를 내가 안 갖고 왔나? 밀대가 만약에 없으시면은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쭉쭉쭉 밀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채가 그 부채 살이 있잖아요. 부채 살이 살 사이로 이게 코팅지가 다 접착이 되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칼로 오리든지 가위로 오리든지 하시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칼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관계로 가위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네, 다 작품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예, 아파 부채예요, 요원님. 아파 부채, 이제 오셔가지고, 보셨나? 제가 다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이제 다 완성을 하고 나서 이게 요원님 이거를 꽃을 이렇게 붙여요. 그냥 본인 마음대로 뭐 특별한 법칙은 없는데 다만 이쪽 넓은 쪽이나 큰 쪽이 왼쪽으로 가게. 여기를 지금 거꾸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보이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에다가 꽃을 앉히는 거예요. 왼쪽에다가 꽃을 앉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곱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린 꽃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붙여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 가운데를 이렇게 가위로 그냥 코팅지를 부채에 맞춰서 잘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잘라주시기만 하면은 이 부채가 이제 가방에다 넣거나 어디에다 넣어도 이게 이제 꽃이 손상이 안 되겠죠. 손상이 안 되고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잘라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오시면 이제 제가 이제 다육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제 원래 그 사업자 그 우리 이 농장 이름이 갤러리 다육정원이었어요. 다육정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를 넣으면서 갤러리 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육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이제 만져도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본인이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되게 이제 기분이 좋죠. 일단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붙일 때 이렇게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남들이 보이게 이렇게 붙여라. 제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는데 지금은 부채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걸어서 이렇게 어디다가 벽을 한 군데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부채 예쁘다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내 작품 하나가 지금 액자는 아니지만 내 작품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자,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채를 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접이식 부채는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이런 부채도 있습니다. 이런 부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래돼가지고 부채 색깔이 변했어요. 색깔이 변했는데 이 꽃은 산자고라는 꽃이에요. 산자고라는 꽃인데 이 꽃을 가지고 진짜 얘는 거의 작품 수준이죠. 이렇게 만들고 적은 부채도 또 이렇게 심플하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만 붙여가지고도 갑니다. 그래갖고 애들이 이렇게 붙이면 굉장히 예뻐요.
얘는 이 꽃은 무슨 꽃이냐면 토종 의아리 꽃이에요. 토종 의아리 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부채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부채 종류도 되게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지금 제가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 것만 가지고 와서 그런지 굉장히 다양한 부채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채를 선호를 해요. 이제 이렇게 이런 부채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접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접혀져 있으면 아무리 잘 보관을 한다 해도 이 부분이 나중에 꽃이 이렇게 접혀져 있어서 그닥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hu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채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부채는 제가 이제 조개 부채라고 하거든요. 이 조개 부채 이름이. 예. 미소님 오셨어요. 왜 미소님은 요새 방송을 안 하실까요? 내가 스트레스를 또 주나? 미소님은 내가 놀랬어요. 첫날 방송을 하면서 막 스탠드를 이렇게 딱 만들면서 막 방송을 막 후다다닥 해가지고 만들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저런 기술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거. 저는 지금 이거 막 천천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 미소님은 그냥 후다다닥 이렇게 막 해버리더라고.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어차피 공방을 하시니까 방송을 한번 하셔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새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11번부터 20번까지는 아파를 할 거예요. 아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 이거 열심히 들어와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한테 에코백을 2분한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에코백이에요. 여기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아파용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우리 협회에서 제작을 한 거라 여기 꽃을 모으다 이 로고도 써있고, 이 자체가 이 짱짱해가지고 되게 좋은 에코백이에요. 제가 이거 체험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한지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이 컵을 어차피 왔으니까 제가 이 컵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내가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여기를 보니까 이 속에 꽃이 들어있잖아요. 보이시나? 이 속에 꽃이 들어있어요. 이게 유리컵 안에다가, 유리컵에다가 그 아파로 장식을 한 건데, 얘는 하루 와갖고 실습은 못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이제 하는 것은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장식을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장식을 해가지고, 이거는 기계가 필요해요. 기계가 필요해서 이거는 거꾸로 이제 붙이고 이걸 한번 구워내요. 구워낸 다음에 에폭시를 부어가지고 다시 한번 단단하게 해야 이 뜨거운 물이 여기를 닿아도 이 꽃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고창에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2개 세트로 해가지고 여름에 아메리카노 마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요. 컵도 450ml라 되게 크거든요. 커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런 저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 꽃을 놓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기술적인 거, 기계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것은 보여드리고, 오늘 이제 이 차를 마시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쁜 부채를 했고요.
내일은 제가 뭐를 할 거냐면은 컵받침을 할 거예요. 예쁜 컵받침을. 그래서 컵받침도 되게 단순한데 체험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컵하고 컵받침을 세트로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때로는 컵받침만 따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컵만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다양해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쉬운 과제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컵받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고, 또 내일은 또 비가 오다가 눈으로 섞여서 내리고, 겨울 날씨가 막 여지껏 따뜻했다가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또 추위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김제 AI가 뭐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집회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아마 기관에서도 되게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평가회 같은 것이 다 잡혀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시기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기에 우리 패트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하루 종일 날씨는 굳지만 마음은 행복하시고요. 잘 계시다가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